자, 첫 번째 가보죠. 한밤중 퍽퍽퍽입니다. 자,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조용한 새벽 CCTV가 갑자기 팍 꺾입니다. 또다시 저렇게 퍽퍽퍽 외부 충격 탓인지 화면이 막 격하게 흔들흔들. 자, 그때 포착된 저 검은 그림자 한번 보세요. 저거. 자, 누군가 강목으로 CCTV를 무자비하게 치고 있던 건데, 자, 저 사람, 자, 보세요. 어이구, 계속 때리네요. 자, 실외기 타고 올라서 가서 아하, 자, 마스크로 얼굴 가린 채 잡아보려고 하지만 손이 안 닿자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서 또 퍽퍽퍽퍽퍽 기어코 저렇게 때리더니 CCTV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아니, 저 인간 저거 밤송이 서리하는 것도 아니고 다 찍히는데 뭐 하는 거죠? 네, 제보자는 남성이 원한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벌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9일 새벽 경남 창원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한 남성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청테이프를 두른 강목을 들고 와서는 카페 CCTV를 때려서 파손시키고 이걸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보자는 이웃 가게 CCTV가 더 튀어나와 있었는데도 굳이 훼손한 걸 보면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보자가 영상을 직원들에게 보여줬더니 모두 근무 시간이 다른데도 하나같이 한 남성 손님을 범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손님이 자주 왔는데 여성 직원들 또 여성 손님들에게만 말을 걸고 부담스럽게 쳐다보는 등 좀 추근덕대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가 몇 차례 무료로 음료를 주면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카페에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성 점원, 여성 손님들한테 찝적대는 저 남자 오지 마! 하니까 앙심을 품은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경찰에도 그렇게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한 달 가량 지나도록 별다른 소식은 전해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CCTV가 망가졌잖아요. 예. 그 밑에 그 밟고 올랐었던 실외기 있죠. 예. 그것도 2번이나 누군가 부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동일인의 소행이 아닌가라고 의심만 하고 있는데 CCTV도 없으니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한 3번 지금 CCTV랑 실외기 고장난 거 수리비는 5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또 직원이 그만둘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제보자분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자영업에서 무례한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막대하는 일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왜 그런지가 진짜. 아유, 정말.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못 배운 티 내지 마. 자,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 날 이 하자를 확인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하셨다는 사반 가족의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보세요. 영끌에서 들어오다 보니 아주 그냥 화났어 아주. 자, 고쳐주기 무어 같은 말투 제발 못 배운 티 좀 내지 마라. 아, 이거 뭐야 이거. 또 댓글이라도 단 듯 온갖 저렇게 비속어에 육두문자 가득. 즉 하자 표시 스티커에다가 저렇게 온갖 조롱과 욕설이 적혀 있던 것. 자, 그런데 말이죠. 자, 보세요. 벽에는 또 못 배운 티 자제 부탁. 역시 또 그리고 무시무시한 욕설. 자, 마지막 결정타. 구석에 조그마한 글씨로 무너져라 이. 아니, 자기들이 하자 보수 체크해달라고 해서 스티커 붙여놨더니 저 짓을 했다는 겁니까? 네, 그 제보하신 분은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공사 마쳤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욕조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내부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었고요. 바닥 실리콘은 다 떨어져 있었고 벽도 파손되어 있는 등 곳곳에 문제가 많아서 하자 보수 신청을 해서 결국에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또 가서 보니까 바닥에서 물건이 이렇게 굴러다닐 정도로 바닥 평형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수 신청을 하면서 하자 못 고쳐줄 시 입주 불가 이렇게 써놓고 나오셨대요. 교수님, 저 장면 영화 싱크홀에 보면 딱 저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그럼 이제 물건을 좀 놓기가 어려운 거죠. 뭐 애들 장난감 가벼운 거 이런 거 놓으면은 장난감도 굴러가고 애도 굴러가고 막 이렇게 될 수 아이고. 있으니까 위험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심각한 문제니까 그렇게 적어놨더니 아까대로 뭐 영끌에서 들어오다 보니 화났네. 못 배운 티 내지 말라. 막 욕설도 써 있고 이렇게 저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아주. 아니, 집 제대로 안 지은 것도 짜증나는데 저런 욕까지 먹어야 됩니까? 일단 관리소장 등 와서 보수팀이 이제 사과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보면요, 글자가 상당히 좀 한 명이 계속 쓴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초등학생 글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초등학생 아니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필적 감정을 뭐 한다면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이곳에 드나드는 업체나 사람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여기 한 명만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범인을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제보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입주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을 겪게 돼서 너무 속상하다. 그렇지만 저런 집에 들어가면 더 잘 살 거예요. 아, 왜요?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자, 서울 지하철 1호선 못지않은 2호선 풍경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바람아 더불어 타오 내게로 한여름에 펼친 날. 자, 제가 이 원본 영상을 봤어요. 아, 정말 멀쩡하게 생긴 분이야. 아, 어떻게 보면 좀 예뻐요, 되게. 아, 그런데 다만 주변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되죠. 자, 교수님 혹시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아, 그럴때요. 네, 무슨 술을 드셨나요? 아니면 뭐 약간 네, 현실 인식이 조금 안 되시나요? 어쨌든 지하철에서 우리 뭐 먹는 거, 뭐 손톱 깎는 거 이런 것도 다 했지만 이거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막 거의 댄스와 노래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제보하신 분께서 이제 2호선에서 목격한 일이다. 본인이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도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고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저 여성이었다. 그런데 뭐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저렇게 보듯이 막 콩콩콩 뛰기도 하고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대요. 아유. 그리고 저런 행동을 40분가량 하는 걸 에?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끝난 것도 아니고 아마 객실로 넘어간 것 같다고 하는데 공공장소인데 저렇게 누구한테 피해는 좀 안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제보하셨습니다. 40분 동안. 아우,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나만 좋으면 돼.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송파 올림픽공원. 자, 사람을 향해서 폭죽 펑펑 보셨나요? 자, 옆으로 펑펑. 야, 옆으로 후다닥 뛰어서 도망가죠. 자, 그런데 그 옆에서도 서로를 향해 폭죽을 저렇게 날립니다. 심지어 그 폭죽 불꽃에 맞았어, 정통으로. 하하, 참. 이거 글로벌 픽에서나 보던 장면인데, 이거. 하지만 저기는 분명히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공원 통화의 광장입니다. 영상의 찍힌 건 지난 1월 26일 밤이라고 합니다. 이 제보해주신 분이 지인분하고 산책하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이는 학생들이 저렇게 서로를 향해서 폭죽을 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설 연휴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렇게 쏘고 펴고 너무 위험해 보여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예.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출동하는 사이에 이 아이들이죠 사실. 아이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전거 타고 도망갔다가 문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다시 경찰이 순찰 나왔다가 빠진 이후에 이 아이들이 다시 와서는 공원에 들어와서 아니 뭐 이런 걸 왜 신고를 하고 그래? 그리고 자기들끼리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하. 아 저거 보호자들은 어디 계셨던 거죠? 저거는 심각하게 부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저러다 다쳐봐야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죠 또.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 출구 쪽으로 가는 불박차. 자, 그런데 출구 통로를 웬 차가 떡. 아, 이건 거의 뭐 나갈 테면 나가보라는 식이에요. 자, 차주가 내려서 다가가 보죠. 차 안을 근데 아무리 뒤져도 연락처 없어. 아, 저 같으면 진짜 저렇게 차 놓고 가면 마음이 불안할 것 같은데. 저 외국 같으면 저 차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기 때문에 뭐 그러진 않는데 지난 2일 밤입니다. 이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보니까 저게 일방으로 한쪽만 나가는 길인데 저 앞에 지금 차가 한 차가 주차가 돼 있는데 저 통로 좀 보면 통과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없어. 그래서 저기를 누가 대놓고 가버렸는데 뒤에서 빵빵빵 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후진을 했다고 해요. 못 가죠. 절대 못 갑니다. 못 가. 저기를 가려면 오토바이나 이런 데 가지 일반 차는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와서 봤는데 전화번호도 없었다 그래요. 에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통로로 나가긴 나갔는데 민폐 주차를 해도 뭐 한다면 최소한 연락처 좀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남의 부탁 거절 못하는 남편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마음 약한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운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혼하고 8살 아이와 함께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2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는 대학생, 고등학생인 자녀가 있는데 모두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매달 양육비로 350만 원을 주고 있는데요. 양육비로 나가는 돈이 커서 저희 집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왜 양육비를 달라는 만큼 고지고대로 주냐 조금 줄여보라고 말했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면서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 주변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돈이 없으면 제3자한테 빌려서 주기까지 해요.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겠다면서요.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일 때도 있고 횟수도 제가 아는 것만 10번이 넘습니다. 아직까지 못 받은 경우는 없지만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어서 정말 황당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안 듣고 싶어라든가 내가 알아서 할게라든가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타지 생활을 하고 있어서 너무 외롭고 힘든데요. 남에게만 잔뜩 퍼주는 고집불통 남편 이해되시나요? 야,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을까 싶으면서도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여보, 양지열 씨, 나 진짜 궁금하다. 다른 사람 부탁은 다 들어주면서 왜 제일 가까운 마누라 부탁은 안 들어줘? 응? 내가 당신 전처보다 못하니? 회사 사람보다 못해? 나도 우리 지훈이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어. 애가 얼마나 많이 먹는데 내가 돈 벌어서 당신까지 부양해야 하냐고? 제발 양육비고 뭐고 줄여서 우리한테 좀 줘. 우리 집에 좀 써,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자, 다음 남편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래도 아, 참 또 잔소리. 아, 내 사정 뻔히 알면서 그래. 아, 우리 애들 엄마가 일을 안 하고 있잖아. 이제 목돈 들어갈 녀석들인데.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 아니, 당신이 그런 사정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나랑. 그리고 막말로 지훈이 내 자식은 아니어도 아빠 노릇 해주고 있잖아. 아니, 그리고 주변에 돈 빌려줘서 내가 떼인 적 있어? 아니, 뭐가 문제야, X. 자, 박 변호사님. 자, 일단 양육비 부분은 뭐 그건 합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것은 변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문제는 남한테 돈 빌려줄 때 자기가 없으면 돈을 빌려서 빌려준다. 이거는 그래, 가장 그건 아주 최악입니다. 아주 아주. 심각한 상황. 저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누가 빌려서 빌려준다. 이건 너무 보증 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너무나 문제가 되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아내하고 대화가 돼야 되고 이 얘기가 좀 돼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 대화를 끊어버리는 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연자분하고 제가 이제 카톡으로 뭐 좀 대화를 나눴는데 그래도 뭐 언어 폭력이나 물리적인 폭행 그런 문제는 없답니다. 단지 진짜 저 문제. 네, 근데 저 문제가 사실 뭐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이 문제도 심각해요. 저도 이제 사실 양육비 문제는 저쪽에 원래 이 자녀들이 지금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라 그러니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긴 하잖아요. 그리고 아빠로서 이제 같이 못 사는 거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싸울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10번 넘게 지금 뭐 돈을 꺼서라도 빌려주시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더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나 대화하기 싫어, 뭐 안 듣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미래에 어떻게 나아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분과 사실혼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하셔서 저는 더 괴로우실까? 이게 안 바뀐다면 괴로우실 수 있어서 지금 이제 더 외롭고 좀 서로 위로도 되고 이러니까 같이 사실혼으로 계시는데 생활비도 지금 여성분이 혼자 다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도 안 들어주고 지금 부인을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밀리게 하는 마음을 준다면 굳이 이분하고 미래를 도모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양 변호사님도 예, 보통 아니 제가 이제 보통 때는 양육비를 안 줘서 탈인 경우를 많이 봤지 양육비를 이렇게 많이 줘서 탈인 경우는 처음 봤네요. 사실 지금 법원 물론 이제 합의하에서 주는 거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법원 산정 기준으로는 300만 원 가량이 최고가이거든요. 아. 지금 300만 원을 훌쩍 넘는 그게 소득이 뭐 억 단위일 때 그렇게 주는 정도의 금액인데 오. 그리고 또 한 지금 아이는 대학생이면 맞아. 보통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잖아요. 19세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러면 좋아요. 여유가 있으시면 주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살기 시작한 분이 8살 아이가 있으면 진짜 글자도 그때부터 이제 돈 들어갈 일 천지인데 배려가 너무 없잖아요. 저분은 왜 저 여성분과 함께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뭐 사실은지만 이 결혼 반대입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지금까지 정말 다행히도 돈을 돌려받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건지 정말 걱정이 됐고요. 저도 똑같이 이 사연자가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분들의 의견도 볼게요. 한인자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셨고요. 희희님, 아내 부탁은 잘 거절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백원님, 밖에서만 잘하는 건 착한 게 아니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